내일 성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시간이 1시 반이 새벽이 넘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상암 매매 현황 같이 붙여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상가 종목 한번 볼까요? 현재로 보고 계시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상가를 가졌고요. 다음에는 스맥이 오늘 점상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스맥이 점상을 한번 유지해 주었고, 다음에 텔콘 RF 제약과 ABO는 같이 여전히 상가를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K옥션이 상가를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여기 보시면 시간의 모습은 마이너스 3.7%로 떨어져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주석을 한번 달아볼게요.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하실 때는 카카오페이, 미투온, 다날, 헥토파이낸셜까지 이렇게 같이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딥마인드도 같이 붙여 놓아야 되겠지만 약간 이놈의 결을 달리 한다고 보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 흐름을 보면 오늘 저희들도 매매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23.9%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종가상은 1.9%로 맞췄죠. 근데 시간 내에서 보시면 3.6%를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상당히 모습을 좋게 해놓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 이런 페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면 지금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이런 쪽 애들 아니면 지금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시장이 아무래도 월말이다 보니까 많이 지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이 위주로 봅시다. 카카오페이를 위주로 해서 그리고 다날 그리고 내일 미투온이 또 거래 정지가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미투온이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죠. 여기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까지 매도세는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내일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헥토파이낸셜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헥토파이낸셜은 0.5%, 다날은 2.7%, 2.7% 정도 올려놓았군요. 자, 딥마인드를 한번 볼게요.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딥마인드가 여기 보시면 모습은 좋지 않은데 시간 내에 올려놓은 게 더 크죠. 5.5% 정도 올려놓았으니까. 그래서 내일 어느 쪽 애들이 이쪽 애들 중에서는 어느 쪽 애들이 먼저 치고 나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믿지는 말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모든 마인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거 목요일이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은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매매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 잘 기억합니다. 다음은 여기 대창솔루션과 우리기술은 일단 요즘에 원년주도 좋잖아요. 좋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한번 봅시다. 오늘도 대창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대창이 보기보다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창도 한번 보자 라는 마인드로 하시고 시간에 보면 4.7%, 4.0% 올라 있습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우리기술은 요즘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시간에 보면 1.2% 1.2% 정도 올려놓았죠. 요즘 기관들의 물량이 조금 잘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과 우리 기술 봐주시고요. 다음은 여기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봅시다. 뱅크웨어도 제법 갈 때는 잘 가는 친구죠. 지금 단일가 3일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내일 단일가가 풀립니다. 단일가가 지금 풀리기 때문에 시간에 지금 3.0%를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고 아마 한 것 같은데 내일 과연 뭐 기대대로 움직여 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여기 휴림 로봇 그리고 태웅 한번 보도록 하죠. 휴림 로봇이 조금 움직여 줄 듯한데 참 안 움직여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면 다른 로봇처럼 좀 움직여 주는데 오늘 조금 올랐거든요. 6.8% 여기 6.8%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기관들의 흐름을 보면 물량이 작은 물량은 아니에요. 계속 물량은 좀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이 물량이 시간에서는 1.3% 정도 올라가 있고 이런 것 좀 참조를 해서 보시고요. 태웅은 어제 나갔던 우리 종목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태웅 모습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고 기관들 흐름도 뭐 그냥 제작 물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오르는 건 없네요. 요즘 태웅 흐름이 상당합니다. 한번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 참 상당히 좋죠. 태웅도 한번 봅시다. 다음엔 여기 SMNG 엔트, 에코플라스틱, 세아 메카닉스 이 세 종목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봐셔야 될 것 같아요. SMG 엔트는 요즘도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신고가를 뚫고 거리는 종목인데 계속 이렇게 뚫고 가는 종목들을 한번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이 기관들을 보면 요즘은 계속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계속 팔아요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좀 못 가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지금 94,900원 조만간에 한 10만원 넘어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기세는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갈 때 쭉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은 좋거든요. 근데 그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어요. 아니면 기세주들은 기술주나 이슈주가 별로 반응이 없는 시장에서는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는 봐줍니다. 그리고 여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좀 가격이 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6.7% 이렇게 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은 요즘에 보면 조금씩 물량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좀 비급하게. 그래서 월말에 목요일인데 아침에 시가가 너무 높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되 또 세상 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시가가 얼마 잡히는가 보고 시가 그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한다. 시가에서 밀리면 손 떼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세아 메카닉스도 마찬가지죠. 세아 메카닉스를 보면 첫 흐름이나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에서 인원도 지금 4.2%를 올려놓았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별로 손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이런 것을 당일에 매매하면서 봐야 돼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아침에 시가가 높다 해서 또 포기를 할 거는 못 돼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내일의 종목을 오늘 하루 전에 예측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전부 다 보면 대체 거래소가 생긴 이해로 시간에서의 흐름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체거래소도 진행된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 눈으로 확인을 거치고 그리고 진입을 하든지 청산하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꼭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이퍼 코퍼레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일 무상감자 변경 상장이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일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월말에 목요일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날이라는 거,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인드를 차분하게 하시고 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사무 매매 현황 붙여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이었죠.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어느 정도 좀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매매를 하다 보면 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항시 일관된 마인드로 매매를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매매하기가 가장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항시 일관된 포인트, 일관된 패턴, 일관된 마인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했던 내역들 한번 보면서 또 우리가 수정 보완할 점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AB온,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점상을 이틀을 공략을 했는데 물량을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점은 좀 아쉽죠. 그래서 점상 종목을 좀 놓치면 좀 아쉽긴 아쉽죠. 뭐 받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점상 공략할 때는 아침에 매수를 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안 받아진다고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소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끝까지 넣어놓고 장마한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가지고 받아내고 마무리를 돼야 되는데, 보통 아침에 매수 넣었을 때 그때 장 시작될 때 받지를 못하면 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또 어쩌다 보면 후반부에 좀 받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오늘 ABO는 물량을 못 받은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전일에 가져온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일에 우리가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일단 뭐 이 종목은 우리가 이날짜 이 종목은 좀 그래 잘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짜에 이제 점상을 유지하는데 오늘은 이제 모습이 좋지가 않았죠. 오늘은 좋지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상가까지 올라가 줬다가 다시 상가로 마무리는 돼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무리를 했죠. 여기서 더 이상 하고 다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이제 상매매로 진행을 했는데 몇 번을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겨우 상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 좀 힘은 좀 약했지만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매매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오늘 시장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을 더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할 나위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더할 나위가 없었죠. 더할 나위 없었으니까 오늘 68%, 68.5%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이제 첫 상태 물량을 적게 먹으신 분들은
두 번째 상태 물량을 조금 더 넣어서 자,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수익률은 좀 작겠죠. 그래서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요 데이 종목을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우리가 다른 종목이 좀 같이 아침에 진행시킨 종목이 몇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 타점을 잡기가 조금 어지러웠어요. 아침에 우리는 에이비움과 그리고 뉴온, 텔콘 쪽에다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를 타점을 놓쳐버린 것이 좀 아쉬웠어요. 안 그랬으면 오늘 상팀도 수익을 넣고 그리고 데이팀도 수익을 넣는 그런 매매가 될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웠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월말에 이 정도 수익이면 참 감사한 수익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스맥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체 거래소에서부터 이렇게 점상을 유지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대체 거래소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8시 50분부터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대체 거래소에서 매매를 일찍 진행시킨 종목이 몇 종목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스맥이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찍 공략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규장까지 넘어왔는데 다행스럽게 상이 안 풀리고 일단은 물량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일단 스맥은 오늘 좀 일찍 서두른 바람에 좀 물량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월말에 다음 좀 이어가 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월말이라는 게 좀 아쉽긴 아쉽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 가져가면 좀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상매매 할 때는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오늘 뉴온 같은 경우에는 자, AB온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AB온은 별로 그렇게 흐름은 없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거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아침에 이 부분에서 일단 8%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수익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 바로 급락을 해버리죠. 그 뒤로 그냥 바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갈아탄 것이 뭐였습니까? 유온에서는 8%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빨리 갈아탄 것이 우리가 텔콘으로 빨리 갈아탔잖아요. 얼른 텔콘으로 갈아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텔콘에서 수익이 훨씬 좋았죠. 우리가 이지에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서 상까지 붙였으니까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매매였죠.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죠. 상가까지 갔으니까 수익률은 더할 나위도 없는 거 맞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텔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얼마 났습니까? 수익률이 26%, 그 정도 나왔는데 꼬리 부분을 참 잘 우리가 잡고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저것도 하고 KP 엔테코도 하고 다시 뉴온도 다시 하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추종 매매는 한 종목만 하면 되거든요. 두 종목 세 종목 하면 손이 굉장히 흔들려서 안 돼요. 역시 다른 애들은 따라와 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텔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의 매매에 상가같이 붙이는 그런 매매였으니까 수익률도 26% 정도 안고 붙인 건데 그동안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풀어지면서 이제 애를 먹이는 거죠. 애를 먹이고 또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그래도 마지막에 붙고 이래 했지만 이런 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도 끝까지 텔콘을 상매매로 보유하신 분들은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볼 텐데요. 오늘 그래도 데이 수익으로 보더라도 텔콘은 25% 이상 수익을 줬으니까 충분했고 우리가 타점이 오늘 참 좋았다. 이 지점 타점이 상당히 괜찮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텔콘도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늘
큰 수익을 준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대책으로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16,100원의 타점인데 지금 여기는 이 차트는 거래소 차트라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기를 한번 바꿔보면 이를 바꿔보면 여기 나타나죠. 이걸 빨리 고쳐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안 될지 모르겠네. 16,100원 여기죠. 여기란 말이죠. 예.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공략하게 된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점을 우리가 오늘 잘 잡고 들어갔습니다. 16,100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쭉 끌어올리죠. 뭐 더 이상 볼 것 없이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쭉 끌어올리죠. 예. 오늘 18% 정도 수익은 나왔는데 상가까지는 갈 그런 스타일은 사실 이런 종목 못 되죠. 그래서 그냥 오늘 수익 먹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감사한 수익 아닙니까? 제주반도체는 일찍 파악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16,100원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되겠네. 일찍 파악하고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뭐 깔끔하게 수익을 먹었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사실 대책을 해서 종목을 잘 거래를 안 하는데 어제 미정씨 반도체 흐름도 좋았고 해서 오늘 유심히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주 반도체를 콕 집어서 진행을 한 것이 오늘 유효했다고 봐요. 오늘 제주 반도체도 18%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아주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오늘 딥마인드도 상당히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준 친구 아닙니까? 이 종목은 상수익도 주고 대위 수익도 준 그런 경우죠. 여기 보면 상하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고가가 27% 아닙니까? 25% 이상 상매매 수익으로도 챙기고 그리고 또다시 또 대위로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위로 들어간 시점이 이 시점 아닙니까? 네. 우리 5천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오늘 딥마인드도 상수익도 좋았고 대위 수익도 좋았고 양수겹장으로 챙긴 것 같아요. 상도 25% 이상 27% 나왔으니까 그 정도 충분했고 대위도 기다렸다가 자꾸 올라간 종목이라 15% 이상 수익은 나왔죠. 이 한 종목에 40% 이상 정도 나왔으면 그 정도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딥마인드도 오늘 상당한 수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폴라리스 세온입니다. 폴라리스 세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갈까 말까 그렇게 약간 망설이듯한 그런 느낌도 많았잖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뭐 아름다운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수익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합기준가로 했지 않습니까? 보합기준가로. 야, 보합기준가로 가지고 오늘 27%입니까? 한번 볼까요? 27%까지 갔죠. 이것도 25% 이상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처음에는 이 많이 망설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과연 갈 수 있을까?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 망설임이 있었는데 결국은 간단 말이죠. 오늘 그림 보면 참 예쁩니다. 폴라리스 세온도 탁 지켜 세우는 이 모습, 딱 지켜 세우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참 좋죠. 폴라리스 세온도 오늘 25%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10% 묻든 20% 묻든 각자의 재량에 따라서 잘 먹었겠죠. 폴라리스도 오늘 대단했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 참 많은 수익을 주었죠. 가장 큰 수익을 준 곳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살표 지역. 이 지역에 가장 큰 수익을 주죠. 우리 오늘 시가로 오늘 승부를 보았지 않습니까?
96,000인가 그렇죠. 그 첫 번째 공략을 했을 때 이미 수익을 조금 주었죠. 주고 다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시점, 이 시점이 오늘 가장 큰 수익권이었죠. 이 시점이. 그래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급등을 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내려온 시점에 다시 또 여기서 또 봤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참 몇 번인가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도 또 수익을 또 주죠. 또 2차 전략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또 이 지점. 제가 전략을 줄 때 여기서부터 이미 전략을 짜가지고 이 지점부터 벌써 전략을 짜가지고 여기까지도 봤단 말이죠. 역시 또 여기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서도 또 수익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 7% 이상 수익이 나고 여기서도 한 5%, 제일 앞에가 작았죠. 한 4% 정도. 그 뒤에는 18%까지 갔으니까 이 오늘 한 종목만 해도 30에서 30, 한 5% 수익이 나온 거죠. 카카오페이는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보기보다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주는 흐름이 정말 좋았죠. 카카오페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대의 종목 중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을 한 친구라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페이한테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도 뭐 나름대로 간단하게 수익을 좀 잘 챙겨준 것 같아요. 보기보다 이 지점의 우리가 6,600원입니까? 6,600원, 6,700원? 그죠? 6,700원이었죠. 예, 6,700원인데 이 지점이죠. 예, 6,700원. 딱 10% 정도 수익을 깔끔하게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한 번 더 공략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큰 수익은 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4%, 4%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장이 보기보다 좀 그렇게 아침장에 할 만한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KG 모빌리스는 찬스를 잘 잡고 승부를 띄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뭐 수익을 크다 안 크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내가 뭔가를 탁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하죠. 적어도 우리의 판단이 잘 먹혀들었다. 그리고 사실 올라가다 내려온 종목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빌리언스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우. 과연 오늘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의심감이 많이 들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수익을 올린 케이스입니다. 수익률이 그래도 한 20% 정도 나왔죠. 아침에 내려올 때는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우가 마이너스 2.4%, 2.4% 출발했잖아요. 마이너스 2.4% 출발해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스타일이죠. 시가에서 많이 내려왔죠. 우리가 10%대 35,000원 기준가를 잡고 이제 앞에 조금 더 넣금을 주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더 깨고 내려왔으면 34,000원까지 내려왔죠. 오늘 얘가 3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가 34,150, 11%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35,000원에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시점이 포인트였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고가가 플러스 9%대까지 갑니다. 플러스 9%대까지. 오늘 좋았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어떤 시간 대비 우리가 노력 대비 받는 수익률이 좀 급등주는 좀 커야 되거든요. 몇 시간을 거래를 했는데
겨우 3%, 5% 이렇게 먹으면 조금 진이 빠지죠. 하지만 제가 급등주 스타일을 자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간 대비, 노력 대비, 투입 자금 대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신풍제약우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라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우도 오늘 잘 끈기 있게 추적을 한 결과물이라고 봐요. 자, 오늘도 오전 2시간에 짧은 매매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뭐 할 것은 다 하고 뭐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을 절대로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결코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오전장에 매매하고 마치는 것을 제가 항시 훈련도 시키고 권유도 하는데 꼭 그런 제 의도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약간 바쁘죠. 우리가 그 바쁜 만큼 정신을 잘 집중하면 충분한 성과를 올리죠. 아직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스킬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아요. 자, 보유 종목은 이제 보신 스맥 우리가 좀 어찌 될런가 한번 가져가 보니까 보고 다음에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역시도 다시 상매매로 가져가니까 또 보도록 하고 텔콘도 보유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네. ABO는 보유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두세 종목 들고 가니까 내일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녁에 곰곰이 자기의 매매를 또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한 시간을 꼭 가지시도록 합니다. 복귀는 트레이딩의 젖줄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또 우리는 열심히 또 한번 시장과 싸워볼 겁니다.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